미래를 앞서가는 측면이 있어요. 비전적인 측면에서 제공하는 게 현실과 괴리된 측면이 있어야 저는 이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앞서가고 비전을 제공하죠. 현실과 맞닿아 있으면 그건 이론이 아니죠. 이론이라 할 수가 없는데 주로 이제 학자들은 미래를 보고 앞서가고 또 다른 그 좀 비전적인 측면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실과 괴리되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학자이기 때문에 한 20년 동안 계속 연구도 굉장히 많이 했고, 저기 책장에 이쪽 칸, 하나, 둘, 셋, 넷, 네 칸이 제가 지금까지 연구 책임을 했던 연구 보고서들이에요. 각종 그 도시 그러니까 논문은 학술 논문은 50건, 그 다음에 보고서, 그러니까 연구 보고서 논문은 100건 정도 됩니다. 100여 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대외적으로 직접 제가 MAMP를 했던, 그러니까 총괄 계획과 총괄 설계가, 그 다음에 프로젝트 어드바이스 PA라고 하는데 그게 한 12건 정도 됩니다. 예컨대 뭐 뉴타운부터 시작해서 택지 개발 사업, 또 인천 도시 축전에 뭐 녹색 도시 반 같은 그런 특별한 그런 것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사실은 20여 년 동안 이론만 했는 건 아니고 연구 사업도 한 100여 건 하고, 그렇게 프로젝트를 실제 참여해서 매니저 역할을 한 12건 해서 남들보다는 조금 현실 감각이 좀 있었고요. 특히 이제 학교 가기 전에 했었던 것이 그 주택공사 연구소 연구원으로 작업을 꼭 오랫동안 하면서 현장 접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거기는 현장 접목을 안 하면 바로 퇴출이니까.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이제 학교에서 오랫동안 이제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파괴력 있게 연구를 해서 연구를 많이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순수 이론적인 측면을 갖고만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실천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들어와서 어려운 것은 행정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그런 어려움, 스케줄상의 어려움이지, 행정은 공무원들하고 최대한 지금 호흡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예컨대 오늘도 조금 전에 도시환경 아카데미 같은 걸 했는데 주제가 뭐였냐면 우리 재개발 재건축 그 과정이 제일 민감한 과정 중에 뭐가 있냐면 관리 처분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을 평가받고 또 앞으로 이제 건설될 아파트에 얼마나 많은 그 자기 부담금을 들고 하느냐, 그 계략 산정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이게 관리 처분 단계라고 하는데 요때 전후로 분쟁이 제일 많아집니다. 근데 우리 이제 시가 이제 거기 단계로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예, 그래서 이거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지금도 문제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갈등들이 표출되지만 그거보다 뭐 10배, 20배, 30배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처방을 할까, 요때쯤에. 그거를 심도 있게 논의를 했어요. 근데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공무원들하고 같이 외부 인사들을 모시고 같이 노력을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어려움은 사실 없는데, 다만 이제 것들을 관철시키고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만나야 될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기 좀 어렵죠. 주민들, 또 의회 의원님들, 뭐 이런 분들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게 그게 좀 2002년도에 환경부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어떻게 하면 마을 만들기 우리나라의 정책실까를 연구를 해줬어요. 제일 첫 번째 연구를 해줬는데 그게 이미 2002년도 연구에서 그때부터 조금씩 했던 연구들이 있고요. 그게 지금 말만드린 소시가 지금 정책에 반영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주민참여 시민대학이라는 게 제가 7년 동안 쭉 해왔습니다. 이거는 제 스스로 시작해서 중앙 뭐 이런 지원을 받고 하는 건데, 뭐냐면 이제 마을 사람들이나 도시 사람들이 그룹을 짜서 공무원하고 직원, 시의원들하고 같이 들어와서 도시대학이라는 프로그램에 들어오면 스튜디오를 같이 해요. 그 마을에, 도시에 문제를 처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7년 동안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물론 했습니다. 굉장히 이게 반응이 좋아서 국토해양부에서, 야, 이게 너무 반응이 좋다. 이거를 전국 프로그램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너가 수도권 도시대학이라는 걸 열고, 그걸 매뉴얼을 좀 만들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전국으로 보급시키겠다. 그래서 2009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시작한 지 5년째, 6년째에 그걸 했었어요. 수도권 도시대학. 그걸 해서 굉장히 반향이 있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그때는 건교부 장관 시절인데 아니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느냐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그 당시 그 추진했던 과가 그해 겨울에 그 기관 평가를 하는데 1등을 했어요. 맨날 꼴찌였는데 1등을 했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아니 정부가 시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그런 점에 점수를 확 주면 안 되고 광역 단위로 지금 계속 이루어집니다. 매년.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우리 수원시에 대대적으로 할 겁니다. 마을 만들기와 도시 재생 프로그램에 접목을 시켜서 다 도시대학이라는 걸 프로그램에. 지금 50%부터 마을 학교 시작하죠. 마을 학교 이제 마을 학교, 도시대학 두 가지로 이원화시킬 건데요. 마을 학교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시작하는 거죠. 마을 학교는 스튜디오를 너무 갑자기 하면은 안 되니까 아직 마을 만들기 초기 단계니까 마을 학교를 서서히 이렇게 시민들한테 알리면서 서로 호흡하는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는 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개념이. 관은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게 적당한 사업이다. 우리 지금 원칙에 적당한 사업이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때부터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궁동을 언제부터 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작동을 언제부터 할 것인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굉장히 더디게 꼼꼼하게 이렇게 제도와 프로그램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마을 학교는 이제 좀 시작했고요. 공모 사업을 7월 달부터 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시범 사업 위주로 하고 내년도부터 이제 확 풀어서 올해 시범 사업 했는 결과를 잘 모니터해가지고 이제 확 풀어서 할 건데 올해 시범 사업 공모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고 내년에 들어오면 내년부터 하는 거고 그건 저희가 제어를 하지 않을 거예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면 할 건데 저희는 다만 의지를 촉발시키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의원님들한테 상세하게 프로그램을 소개시켜 준다든가 동장님들한테 소개시켜 준다든가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들한테 설명해 준다든가 그런 과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동교육은 벌써 다 끝났고요. 이번 주 5월 6일부터 6월 중순까지 마을 만들기 우리 시민사회에서 토론회를 5차례 개최하고 마지막 6차례에는 대토론회를 할 겁니다. 그거는 시민사회 중심으로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틀을 짰는데 이 틀을 갖고 한번 논의를 해봐라. 그러면 이 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니면 새로운 개념이 있으면 새로운 개념. 그럼 그걸 받아서 다시 짜겠다. 그러니까 시작 전에 그 검증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지 않고 우리 수원에 엄청난 많은 재원들이 있잖아요. 예술인들, 운동가들 그런 사람들한테 자유롭게 한번 토론을 해서 검증을 받는 과정을. 정책적인 측면은 물론 지금 제가 맡고 있는 도시재생, 그 마을 만들기, 환경수도 이 세 분야, 저는 제 전공 영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며칠 뒤에 또 책을 하나 냅니다. 1년 전에 책을 내려고 했다가 못 낸 책이 있는데 녹색 도시의 꿈이라는 책을 하나 낼 겁니다. 전공서적인데 일반인도 좀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정책에 대해서 그 뚜렷한 내용을 남기고 싶어요. 그냥 수원시의 성공 사례가 아니라 이 내용은 사실은 대선 공약으로 가져가서 전 국토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는 싶어요. 예를 들면 마을 만들기 같은 거는 도시 재생이나 두 가지는 전 국토로 확산시켜야 될 그런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수원시가 검증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저는 그걸 하고 지금 요즘 예를 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표 주자들을 만날 기회가 가끔 있었는데 그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공약 따로 만드실 필요 없고 복지나 어떤 이런 건 좀 있겠지만 도시 쪽은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재생이나 마을 만들기 이게 물론 풀뿌리로 조금씩 있어 왔는데 정책적 뒷받침이 적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잘하면 대선 공약적으로 충분히 하면 국토가 바뀔 수 있다. 그렇게 하는 측면. 그러니까 세 가지 환경수도와 마을 만들기와 도시재생 분야는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좀 끌고 가고 싶은 욕심. 우리가 사회 실험장으로 수원이
선험적 실험장으로 가져가고 또 성공사례로 가져가 국제적인 성공사례로 가져갔으면 좋겠고 내부적으로는 정책적 말고 내부적으로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수원 시민이잖아요. 뭐 이주민이지만 저 같은 이주민이 거의 90%인데 어쨌든 이주민 중에서 애양심이 있는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 시민의 입장에서 이 공직자 시스템을 좀 변화시켜줘야 수원시가 변화한다는 것을 들어와서 많이 느꼈어요. 근데 사실은 밖에서 보는 거하고 안에서 보는 거하고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많이 좀 옹호자가 됐습니다. 그냥 물이 들어서 옹호자가 된 게 아니라 들어와 보니까 그럴 수 없는 열악한 무슨 구조들이 다 있더라고요. 예컨대 뭐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없게끔 그러니까 신명나게 일을 하지 못하는 민간에서는 뭔가 동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인센티브를 주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자르거나 뭐 여러 가지의 기회들을 주는데 여기는 그게 거의 단절됐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분들을 좀 움직여줘야 수원시가 움직일 수가 있고 이 정책도 움직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적인 그 여러 측면에서 좀 그런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민선동기 숙제가 결국 그거지 않을까 싶어요. 내부적으로는. 그건 이제 제가 할 일은 아니지만 제가 잘 구상하고 시장님을 설득해서 그러니까 일하고 싶은 직장이 공직사회도 일하고 싶은 직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이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제 할 일이 아닌가 하네. 그래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여력 속에서 혁신적인 걸 좀 찾아보려고 해요. 몇 가지 사례로. 그리고 일 잘하는 사람을 우선 예전엔 사실은 저도 많이 그런 얘기를 듣고 또 이 자리에 오니까 더더군다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수원 우리 공직사회가 학연, 지연, 혈연에 의해 가지고 주로 인사 시스템에 좌지우지 많이 됐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심한 정도로. 그것만 우선 깨도 공정한 시스템, 누구나 봐도 공정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과 혁신적인 인센티브, 지자체가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인센티브 이 두 가지만 가져도 성공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이제 윤곽은 시장님이 이제 여러 가지 저도 보관이 좀 시장님 결정할 사항이니까 논의를 많이 해서 내부적으로 나중에 뭐 하면 밝혀지겠죠. 근데 그러니까 마을 심을 하겠다는 것도 지원하겠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 워낙 좋은 성공 사례라서 지금 저기 어디죠? 그 목골 시장도 그걸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윤곽이 안 나타나는데 준비는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모습을 나타내는 건 칠보산이고. 그래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마을 심을 하겠다 그러면 지원을 얼마든지 할 예정이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마을 만들기 소식지, 마을 만들기를 우리가 장명을 하라는데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는데 마을 만들기 소식지를 하나 월간이 됐든 뭐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지 몰랐네요.